예, 안녕하십니까. 네, 병다리와 떠나는 국사여행. 네, 병다리와 떠나는 국사여행. 국사의 맵. 예,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딥니까? 예, 선사시대 보여,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데 사실 청동기, 철기는 청동기 때부터 이제 세계사에서는 문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역사 시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철기 시대 때 이제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철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겠죠. 역사 시대다. 근데 보통 이제 선사 시대 하면 이까지 이제 다 서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선사 시대는 구석기하고 신석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세계사는 청동기, 한국사는 철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다리 가는 거죠. 그래서 병다리가 가다가 이제 병수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병다리 요 뒤에 숨어 있죠. 네, 숨어 있습니다. 병다리가. 이렇게. 요 병수기가 꺼우라 꺼우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라니까 그죠? 병다리가 숨었어. 여기 어디에 숨었어. 병수가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놀라서 눈이 반짝 귀엽죠, 그죠? 귀엽습니다. 웃는 겁니다. 병나라 장난치는 거죠. 자, 다음. 그러면 구석기 시대 가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는, 구석기 시기 구분, 이제 구석기는 약 한 70만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50만 년 전이 아닙니다. 50만 년 전이. 70만 년 전부터 시작했죠. 구석기는 70만 년. 자, 구석기는 그죠? 50만 년 전이 아니라 70만 년 전이다. 구석기는 이제 채집 사냥을 하죠. 채집과 사냥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합니다. 이동생활. 이 구석기인들은 이 이동생활이 숙명적이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계속 이동생활 하는 거죠. 이동생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다 잡아먹고 다 주워 먹고 나면 또 다른 데로 또 이동하죠. 다른 데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다 잡아먹고 다 주워 먹고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생산 경제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자연경제, 자연경제. 거기 있는 거를 자연에서 난 거를 주워 먹고 잡아먹고 이런 하는 거죠. 자연경제 생활입니다. 구석기는 석기를 다듬는 정도에 따라 그죠? 제작 기술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 그래서 초기에는 한 개의 큰 석기입니다. 한 개의 큰 석기. 큰 석기를 이제 직접 떼기나 모루 떼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제작 기법입니다. 그죠? 제작 기법이 직접 떼기, 모루 떼기. 그래서 큰 석기를 그냥 여기 툭툭툭 깨는 거죠. 돌로 다른 돌로 툭 깨고 툭 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죠? 주먹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먹에 주먹도끼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쥐고 이제 짐승이 나오면 짐승을 이걸로 막 잡는 거죠. 이렇게 막 때립니다. 막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막 때리기. 막 때려서, 그렇지 안 써지네요. 막 때려서 이제 잡습니다. 그죠? 막 때려가지고.
자, 구석기 이제 초기는 기후가 따뜻했습니다. 그죠? 기후가 따뜻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검은 모루하고 전곡리가 있습니다. 주먹도끼, 그 다음에 뭐 집게가 있죠. 이게 뭐 쪼빗하게 좀 생겼을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거. 이걸로 막 찍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찍습니다. 이것도. 사냥용. 네. 중기 때가 되면은 이제 박편석기 나오죠. 박편석기입니다. 이게 큰 몸돌에서 떨어진 거 떼어낸 겁니다. 격지를. 몸돌이 큰 게 있고 여기서 요만큼 잘라 떨어뜨린 거죠. 요걸로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용도, 하나의 격지는 하나의 용도로 쓰이죠. 네. 여기가 걸개 같은 거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박편석기고 이제 간접대기 제작 기법은 간접대기고 이제 중기는 좀 빙하기에서 빙하기 그죠? 그리고 대표적 유적지는 상무룡리, 굴풀이가 있습니다. 자, 후기에 가면은 이제 쐐기를 사용해요. 쐐기. 자, 이렇게 있죠. 이제 이런 큰 이제 몸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구멍 같은 거 뚫어 가지고 이제 쐐기를 꼽는 거죠. 쐐기를. 그래 가지고 이게 압력을 줍니다. 어떤 뭐 돌이나 뭔가 도구로 탁 치지 않습니까? 요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잘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석기가 여러 가지 균일한 격지가 나오겠죠. 균일한 돌날 격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창 만들 때 쓰는 승배, 승배 찌르기 같은 이런 게 나오죠. 이쪽이 승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음독을 붙여 쓰는 거죠. 구석기부터는 균일한 돌날 격지를 제작하더라. 구석기 후기가 되면은 이제 뭐 집자리가 나옵니다. 집자리, 기둥자리, 담자리, 불된자리 나옵니다.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가 구석기 후기 유적의 대표적 유적지죠. 그래서 공주 석장리에서는 언어와 불 사용했답니다. 언어와 불도 사용하죠. 불, 언어도 쓰고. 단양 수양계에서는 이제 선배찌르기에 발견됩니다. 그죠? 선배찌르기에 발견되고, 석기 제작지도 발견됩니다. 석기 제작지가 발견되고, 눈금 새김돌 뭐 이런 게 발견되겠죠. 눈금 새김돌. 그래서 눈금을 새겨놓은 돌이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요 크기 균일한 크기로 이제 잘랐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세기를 박아가지고 그걸 자로서 썼다. 그죠? 자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에는 구석기 후기에는 언어와 불이 나오죠. 언어와 불 나오고 순배찌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때는 후기 구석기 시대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현생 인류 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앞에까지는 이제 현생 인류 조상이었는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호모 에렉투스 정도 아니었을까? 그죠? 네안데르탈인이나,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기 구석기 가야 언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가만 했죠. 우가. 그죠? 이렇게 돌 들고 우가. 여기는 이제 고기 이랬죠. 고기 먹었다. 고기. 따뜻 추워. 그죠? 그래서 불 이랬습니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 때는 뭐가 나온다? 언어와 불이 나온다. 그리고 승부찌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석기는 이건 뭐 구석기 시대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데는 이제 유럽 계열은 이제 중석기 시대만 또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신석기하고 후기 구석기하고 또 다르더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중석기 시대를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중석기 시대 있긴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 되는 것만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구석기, 시기 구분, 석기를 다듬는 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이제 구별했다. 전기, 중기, 후기나 뭐 초기, 중기, 후기나 그죠? 이렇게 구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 생활상 보시면은 구석기에는 이제 최초에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뭐 상무룡리 같은 거, 그죠? 상무룡리. 그 다음에 뭐 단양 수양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최초로 한반도에 살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죠? 살기 시작했다. 자, 한반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그죠? 그래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거주하기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정착 생활은 아닙니다. 아까 이동이다 했죠. 이동생활. 구석기인의 숙명 이동이다. 그죠? 자연경제가 아니니까요. 자연경제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자연경제니까 생산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집은 막집. 그냥 막 지었겠죠. 뭐 풀잎 몇 개 갖다 두고 그죠? 이렇게 뭐 대충 뭐 비나 피할 정도로 막 지었습니다. 동굴이나 바위끈을 해서 살았습니다. 햇볕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뭐 바위끈을 밑에서 씌었겠죠. 그리고 구석기는 이제 모계사입니다. 무리사이고 지도자가 있었지 지배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배자는 없었습니다. 자, 구석기는 선각화입니다. 선각. 그죠? 선각입니다. 선각. 어디다가 새긴 게 선각이냐 보니까 뼈입니다. 뼈 보통. 보통이 뼈입니다. 뼈. 그죠? 그래서 석회암과 동물의 뼈에 불을 이용하여 이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각품이나 뭐 이렇게 긁어가지고 뭐 그림을 그렸겠죠. 그죠? 고래와 물고기를 어디다가 뼈조각에 그죠? 새겼습니다. 그죠? 이게 성각화입니다. 성각화는 청동기 암각화하고는 달라요. 암각화는 청동기 때 또는 철기 시대 때 나오는 게 이제 암각화고 보통 이제 청동기 때라고 봅니다. 뭐 철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청동기 시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암각하고 구석기는 성각합니다. 그죠? 주술제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의 뼈에다가 이제 고기를 그리죠. 물고기 그립니다. 물고기 먹고 싶다 이거죠. 물고기가 난죽게 이게 그려놓으면 이게 물고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주술하니까 그죠? 주술적이다. 종교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조리용으로 이제 긁게, 밀게, 자르게가 있죠. 여기다가 점이 들어가 있네. 긁게, 밀게, 자르게. 공구용으로 새기게. 사냥용으로 찢게, 찌르게, 주먹도끼, 팔맷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이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구석기 유적지로는, 우리 구석기 유적지는 이제 한반도에서 나타난 구석기 유적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전국적. 제주도 포함하죠. 그리고 충청도, 이제 강원도 등의 이제 석회암 동굴이 이제 다수의 구석기 유적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게 종선 동관진입니다. 한반도 최초입니다. 1933년은 해방전이잖아요. 그죠? 해방전에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종선 동관진이. 그래서 이건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기 유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뭐 최초로 발견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왜냐 이러니까 이제 일본 열도에서 아직 발견 안 됐다 이겁니다. 논리 자체가 좀 웃깁니다. 좀 그죠? 일본
모자란 친구들, 모자란 친구들. 좀 모자라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구석기 유적이 조선 동간전에서 발견됐는데 발견 안 됐다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우리 본토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발견됐는데 너그 나라에 발견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1번은 이때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운기, 굴포리. 해방 후 북한 최초입니다. 63년도에 발견되었고요. 공주석장리. 자, 전기 구석기적부터 후기 구석기적이 모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해방 후 남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1964년. 그 다음에 단양 금굴. 금굴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최고로 오래되었죠. 네. 뭐 빼겠습니다. 최고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 단양 금굴,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봉동굴 있죠. 청원 두루봉동굴은 이제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느 입장이냐면은 한국사 검정 능력.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기출되어서 이게 청원 청원의 두루봉동굴이 최초의 인골 발견이다. 남한에. 이렇게 기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답으로 채졌죠. 근데 한국사는 그냥 공무원 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국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인골은 단양 상시로 봅니다. 남한 최초는 단양 상시로 봅니다. 이게 공무원 국사입니다. 공무원 국사, 그죠? 아직까지 이 답이 폐기가 된 건 아닙니다. 물론 한국사 검증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공신력을 둘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무원 시험도 공신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직원들이 출제한 적도 있어요. 공무원 직원들, 인사과 직원들이. 근데 요새는 다 교수님들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두 개를 주고 답이 뭐냐 이렇게 구하라 이런 거는 이제 답을 골라라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그죠? 최초 유적지는 인골 발견 남한 최초 유적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아니면 이걸로 이걸로 이제 청원 두루봉동굴로 나오든가. 그때 가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가지고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유적은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진우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사.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분 거를 이제 보고 차용을 하는 거죠. 그죠? 좋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가 있죠. 구석기 유적이. 연천 전곡리가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그죠? 연천 전곡리에서는 주먹도끼 발견입니다. 주먹도끼. 크랙보엔. 모비우스 이론이 깨지죠. 양면 핵습기 문화 이래가지고. 그죠? 이게 유럽 지역에만 있다. 이 주먹도끼가. 그죠? 주먹도끼가.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죠? 이렇게. 있지. 동양에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거 제작하는 기술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뭔가 손재주가 좋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게 모비우스 이론이었는데요. 크랙보엔이 한반도에서 이제 주먹도끼를 발견함으로써, 그래서 옛날 찌개 문화 이랬거든요. 찌개 문화. 너는 찌개밖에 없잖아. 우리는 주먹도끼, 하이테크놀로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깨지는 거죠. 연청 전곡리에서 주목도끼가 발견됨으로써,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주 석장리 전기부터 후기의 구석기 유적지가 모두 발견되었다. 그죠? 구석기 유적이 모두 발견된 곳 공주 석장리고요. 단양 수양계. 단양의 수양계는 뭐 석기 제작지라든지 눈금 새김돌 이런 게 뭐 발견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성의 동관진. 이게 이제 구석기 유적으로서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죠.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상원 검은모루. 여기도 이제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천 전말동굴. 제천의 전말동굴. 덕천의 승리산, 평양의 만달리, 역포의 대현동,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 두루봉, 그죠? 단양의 상시리,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인골이 발견됩니다. 인골이. 그래서 점승만 대두상 일어났습니다. 승만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머리가 되게 큽니다. 점이 또 많아요, 점이. 그래서 점승만, 이승만, 허승만 이러지 않고 점승만. 대두쌍, 머리 큰 쌍, 이랬죠. 그래서 다 인골이다, 대두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덕천 승리산은 한국 최초로 인골이 이제 발견이 된 곳입니다. 남한 최초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당연 상시려가 있습니다. 한금정에서는 청원 두루봉으로 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명주 신곡리도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전, 공단, 동검, 점성만, 대두, 상심, 그죠? 전은요, 그죠? 이런 거죠? 전, 공단에 동검이 있다고 해서 놀러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내원이 승만입니다. 점승만입니다. 점이 많은. 점승만 씨가 나왔는데, 너무 머리가 큰 거예요. 대도라서 상심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기타 이제 구석기 표현인데, 수렵 채집을 주로 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였다. 이래가지고, 그럼, 주로 안 하고 뭐, 주로 안 하는 거 뭐 다른 게 뭐가 있었나? 수렵 채집만 하였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주로 하였다. 이런데 꼽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주로 하였다. 주로가 맞는 말인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석기 특징이다. 자, 한국사 검증 능력, 한국사 능력에서 남한 최초인 거는 청원 두루봉 동굴로 출제되었죠. 그리고 단양의 수양계, 뭐 수양계가 적성면에 있어요. 적성면에 단양에. 그래서 단양 적성면에서 석기 제작지 발견되었다. 그죠? 후기 구석기에 눈금 새김돌. 그죠? 눈금 새김돌. 눈금이 이렇게 있겠죠. 일단 돌에다가 눈금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새겼겠죠. 비슷하게 자르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큰 몸돌에다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구멍을 안 뚫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돌을 안에다가 이제 세게 넣고 깨었겠죠. 그래서 이런 때 사용되었던 일종의 구석기 시대 자, 그죠? 그런 용도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제천의 전말동굴에서는 전말동굴에서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 콧부리의 앞발, 뼈 이것도 심각하죠. 여기서 사람이 나와라 이런 생각이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발 뼈가 출토되었다. 자, 중석기 있는데요. 중석기는 이제 기구가 온난했고요. 토끼, 새 등의 이렇게 작고 날쌘 짐승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으려면은 이제 잡는 도구도 좀 날렵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화살 이런 게 화살. 뭐 톱이 있었다는데 그죠? 톱이 있었을 겁니다. 톱. 뭐 이런 식의 톱도 나오고, 화살 나오고, 뭐 낫도 나온답니다. 낫.
작살 나오고. 전부 다 돌로 만드는 거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죠?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입니다. 현생 인류는 기계적 어떤 그죠? 기술이 상당합니다. 뭐 도구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기본적으로 내 용량이 크고 손발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도구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이때 만들었을까 이런 의구심 품지 말아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 조상이란 말입니다. 현생 인류에 똑똑합니다. 약간 야만적인 면은 없지 않지만 그죠? 똑똑하면 기본적으로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유적지는 북한의 부포리 만달리, 남한의 상로대도 하와게리 인분리가 있죠. 그래서 부만, 남, 쌍, 하, 임 이렇게 외워봅니다. 유적지는. 그 다음에 신석기. 신석기예요. 신석기. 너무 빨가니까 보기 싫나요? 그래도 뭐 이게 제일 잘 보입니다. 신석기. 신석기에는 이제 전기에는 계속 뭐 이동 생활이었겠죠. 이동 생활이고, 그죠? 채집과 사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누군가 고인돌은 아니죠, 그죠? 옛날에 이제 고인돌 만화가 있었거든요. 신석기인 A 있었고 신석기인 B가 있다가 어딘가에 가서 뭘 주워 먹고 왔습니다. 개똥참이를. 그래서 집에 가서 배가 아파요. 똥을 누웠는데 그 자리에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요. 참외 이파리 비슷합니다. 뭐지? 참외가 날 건가? 참외가 일렸습니다. 또 따먹었습니다. 또 쌉니다. 또 납니다. 이래가지고 안 발견 안 됐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뭔가가 나는 원리를 알았다 이거죠. 먹고 싸면 돼. 그래가지고 먹고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그죠? 신석기는 이제 간석기입니다. 이게 그 농사는 후기에 나옵니다. 신석기 후기에. 그죠? 그러니까 좀 보기 싫죠? 한번 찍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석기 후기가 되면은 농사를 짓죠. 그죠?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는 이제 간석기다고 이러는 거죠. 갈았죠. 계속 갈아가지고 연마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연마했다. 그래서 옛날엔 마제석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간석기다. 신석기 이제 농경 시작하면서 정착을 했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고아시아적이죠. 약간 원시무문 토기도 있지만은 이제 신석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인과 민무늬 토기인 있잖아요. 민무늬 토기. 예맥적. 이 둘이 이제 결합해서 우리 민족의 원류가 됩니다. 우리 민족을 형성해줘. 우리 민족의 근간이죠. 우리 민족의 근간입니다. 직접적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석기인과 청동기인은 구석기인들은 아닌 거죠. 신석기도 이제 후기쯤에 정착한 농경 시작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구석기 유적보다 신석기 유적이 먼저 발견되었다. 맞죠? 네. 자, 이런 이제 동일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층, 2층, 3층. 어디부터 퇴적됩니까? 이게 퇴적된 시기가 이게 이러잖아요. 그죠? 먼저 있었죠. 그래서 이까지 파고 내려가려면은 먼저 있었던 데가 뭐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 치면은 이게 가장 나중에 발견될 겁니다. 이게 구석기 유적이고, 그죠? 이게 한 신석기 유적쯤 되고, 이게 아마 청동기 유적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보다는 신석기 유적이 먼저 발견되었다. 당연한 겁니다.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이 신석기 유적지 중에 최고 오래된 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여러 신석 유적지가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탐리, 김해 수가리, 하남 미사리, 부산 동삼동. 이 부산 동삼동 이거 한번 봐둡니다. 그죠? 부산 동삼동에 이제 흑요석기가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흑요석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계열의 흑요석기가 아니랍니다. 어디냐 보니까 이게 큐슈산 흑요석기의 성분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이때 왜와 이때부터 교역이 있었구나, 교류가 있었구나, 물품을 그죠? 서로 이렇게 물건 그죠? 뭡니까? 이렇게 물물교환입니까? 근데 그런 식이었던 원시적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답니다. 교역이 있었다. 그래서 요걸 기축이 되었습니다. 부산 동삼동 흑요석기 볼 때 신석기부터 외와 교역이 있었다 보시고, 양양에 오산리 있죠. 양양 오산리도 있고, 그 다음에 한북 웅기 굴포리 서포항에서 동침 앙화 신전장, 신전장이라고 있는데 매장 풍습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하늘로 보고 뉘어요. 팔 다리가 있으면 이거 똘똘 사람을 감죠. 그래서 이 하늘을 보고 매장을 하는 게 신전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민족의 매장 풍습이죠. 우리 민족의 매장 풍습입니다. 그래서 송평동에 온돌 있죠. 물론 옥저 같은 데 가면은 쇄골장, 가족 공동묘 이런 게 있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신전장이 보통의 매장 풍습입니다. 옹천에 궁산리 있고, 강원도 고성의 문암리도 신석기 유적입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의 혁명 이제 나오죠, 그죠? 자, 신석기 후기가 되면은 뭡니까? 농경이 시작됩니다. 농경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경제로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경제 체제에서 이제 드디어 생산하는 경제죠. 맨날 그냥 있는 거 다 뽑아먹고 다 쓰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 키워서 먹습니다. 그죠? 키워서 먹고 이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조금씩 나오겠죠. 이제 농경이 더 발달해야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데, 이때는 잉여 생산물까지는 아니라도 자급자족의 형태 생산을 했다. 그죠? 자기가 이제 먹고 이랬다. 자,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자, 평양의 남경, 봉산의 지탐리, 그 다음에 암사동, 마산리가 있습니다. 자, 농경지 안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죠? 농경지 안마. 그죠? 농경지 안마다. 농경지 안마다. 자, 자꾸 이게 가네요. 농경지 안마. 해놨죠? 농경지 안마. 그래서 농경은 전기가 아니고 후기다. 자, 탄화된 조피, 수수, 기장 등을 처음에 재배했을 겁니다. 그죠? 쌀은 없었고요. 이때 특박경작이었죠. 조금 이따 가면 이제 신석기 주거지가 봅니다. 주거지 옆으로 조그만한 밭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피, 수수, 기장 이런 걸 심었겠죠. 그때 상추도 있었을랑가 몰라요. 그죠? 야채 같은 거 조금 있었겠죠. 자연에서 나는 야채 이런 것도. 보통 이제 떼다 먹기도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농경을 했다는 거는 정착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이죠.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 이제 땅에 메인이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있으면 그 땅을 계속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되니까요. 심어 나면 그 다음 이제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다려 가을이 되면 이거 먹고 있는데 수확해서 먹는데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춥잖아요. 나이 싫어요. 방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주된 식량 자원만으로 사용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렵 채집이 주된 또 식량 자원만으로 사용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반반이에요. 농경과 수렵이 반반입니다. 농경 수렵 채집이. 지금도 농경하고 수렵 채집하지 않습니까? 수렵, 뭐 어로생활 이런 것도 수렵이라고 한번 볼 수 아니겠습니까? 사냥 아닌가, 사냥.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채집. 뭐 도토리 이런 거 주워가지고 요즘에도 뭐 갈아가지고 도토리 묵 만들지 않습니까? 채집 생활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수렵 채집 반반이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반반이란 반반. 신석기에는. 거의 이게 뭐 4분의 1이 아니고, 그죠? 이게 뭐 4분의 3이 차지하고 이게 아니고 반반이랍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돌보습, 돌갱이, 농경, 굴치고, 갈돌, 갈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구로. 뭐 돌보습, 돌갱이, 농경, 굴치고 이런 거는 이제 농사 짓는 데 쓰는 거겠죠. 갈돌, 갈판 이런 거는 이제 음식 조리하는 데 쓰는 거고죠. 그 다음에 목축이 또 시작되었죠. 목축, 신석기 후기에 개, 돼지 등 나온 목축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교가 시작되죠. 애니미즘, 어디에나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나는 하늘과 통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셔먼이 뭡니까? 무당이 무당. 나 무당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죠? 이게 원시 형태의 목사님들 아닙니까? 맞죠? 셔머니즘. 조상숭배 나타나죠. 그죠? 왜 영혼이 불면하다고 믿었으니까 조상숭배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이 돌아가셨어요. 영원하다고 믿으면은 영혼이 불멸한다 이러면 조상님 잘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상숭배 나타난다. 토테미즘 나타났죠. 특정 동식물과 자기들 부족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나는 토끼가 우리 조상인 것 같아. 우리 부족의 조상인 것 같아. 또는 닭이 우리 그 부족의 조상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곰이 우리 부족의 조상인 것 같아. 호랑이가 우리 부족의 조상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뭐 박달나무가 우리 조상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토테미즘이 발생을 하죠. 영혼불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 풍습이 훨씬 더 잘 발달하죠. 동천 앙화 신전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음식물과 화살촉 이걸 부장해 놨죠. 부장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운기꿀포리 서포항에서 그죠?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굴장 굽혀먹기죠. 굴장 굽혀먹기. 근데 이 굴장은 우리 민족의 매장 풍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경남 통영이나 연대도 뭐 이런데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도 이 굴장이 나타난 데가 있대요. 뭐 대군이 이렇게 통해 가지고 경남 요쪽, 경남 요쪽이죠.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통영이나 연대도 요쪽에 이제 이런 풍습이 나타납니다. 매장 풍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유럽계, 지금은 이제 사라진 유럽계의 유전인자랍니다. 유전인자. 그죠? 유전인자다. 우리 조상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한반도에 유럽계의 어떤, 신석기인과, 그죠? 우리 민족의 신석기인이 뭐 함께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뭐 시험에서는 그게 뭐 출제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해서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게 낫습니까? 깔끔하게 그냥 말만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나을까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에 보면 이제 주거지 생활상을 이제 보겠는데 정착 생활하니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집을 만들었어요. 움집도 만들고 또 동굴에서 일본 또 동굴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집을 만들 기술이 없으면 동굴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양, 오산리 이런 데서 이제 낚시바늘 이런 게 발견됩니다. 소규모 칠학이 형성되었죠. 소규모 칠학. 그래서 이제 이 주거지는 반지하 형태, 반지하. 땅을 이제 반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화덕은 중앙에 있을 거예요, 그죠? 반지하. 집터는 보면은 이제 완전 방향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정사각형 완전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반듯하게 반으로 딱 네모나게 하는 게 힘들더라 이러면서 끝이 약간 둥근 것도 나왔을 겁니다. 이게 뭐가 둥근 방향 아닙니까? 끝이 둥근 게. 또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파자 이러니까 동그란 집도 나왔을 겁니다. 원형. 그래서 원형, 방형, 뭐가 둥근 방향 등이 나옵니다. 평등시대도 역시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평등시대입니다. 지도자만 있지 지배자는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석기에는 원시적 수공업적 직조기술이 나와요. 직조기술. 그래서 방추차, 가락바퀴라고 하죠. 이거. 이게 나옵니다. 방추차.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을 뽑는 거죠. 뽑아가지고 이제 옷을 그죠? 실을 뽑아가지고 뭐 가죽 같은 거 동물의 가죽을 이제 기호 안 입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진짜 배를 짠 것보다는 그래서 뼈바늘 나오고요. 바늘과 바늘통도 나옵니다. 뼈바늘은 평안도 옹천의 궁산리에서 발견되고요. 바늘과 바늘통은 웅기 굴포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또 사회 모습인데 보면은 이제 시족을 중심으로 한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 시족이 아닙니다. 시족 사회가 아니고 부족 사회입니다. 시족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시족과 시족이 조경을 통해서 부족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족이 형성됩니다. 부족이. 그래서 부족 사회였고, 뭐 부족장은 뭐 있을 수 있겠죠. 부족장. 부족의 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리더는 아니다. 지도자다. 리더지. 룰러가 아니다. 그죠? 지도자지. 지배자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평등사회니까. 그죠? 경제는 자급자족의 폐쇄 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족사회의 유수부를 보면은 신라의 화백회의가 있죠. 동예의 뭡니까? 책화, 조계혼 이런 게 이제 시족사회의 유습이겠죠. 자, 그리고 뭐 신석기 시대 때는 뭐 이런 조개껍데기 가면 이런 것도 나오죠. 출토되죠. 그죠? 뭐 칠해거리, 얼굴조각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신석기 어떤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선생님입니다. 네, 병아리 선생님.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요. 선생님 있고, 선비가 있고, 또 병다리가 있고, 병수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루할까봐 책에다 이걸 넣어놨습니다. 또 보기에 또 이게 안 그래도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적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너무 흔한 거는 좀 빼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이제 약간 특이하고 이건 보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은 잘 안 넣었어요. 거의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100점 나옵니다. 저도 뭐 한국사 검정능 이거 만들고 나서 한국사 검정능력 전부 다 100점 받았어요. 한 문제도 안 틀렸습니다. 이거만 보시면 다 된다. 국사는. 신석기 유물이 있습니다. 패총, 굴포리 서포항,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에서 패면 이런 게 이제 배총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뭐 야구지 뭐 이런 게 이래가지고 뭐 누가 선물 준다 보니까 여기다 뭉뚱하고 이랬습니다. 저기 껍데기에다가 에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갖다 버렸겠죠. 그래서 배총에
조개무드죠. 조개무지에서 발견됩니다. 자, 옹천의 궁산리에서는 이제 골각기 이런 거 발견되고요. 토기는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이 다른데 보면은 제일 먼저는 뭐 이런 민무늬 토기가 발견됩니다. 이런 민무늬. 원시 무문 토기라고 하죠. 신석기 최초의 토기입니다. 그 다음에 덤무늬 토기, 윤기문,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토기, 아빈문. 이런 건 이제 동해안에서 발견되죠. 동해안을 따라서 발견됩니다. 동해안. 그리고 중기되면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요. 젊은 토기라고 하죠. 회색 사질입니다. 외에 조몽, 소바다식 토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었죠. 이게 밑에 좁깃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첨저형입니다. 서남해안에서 발견됩니다. 주로 암사동 이런 데서 그죠? 빗살무늬 토기 나오고요. 후기가 되면 U자형이 나와요. U자형. 중국 채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행은 청동기에 하는데 평저입니다. 동해안 쪽은 아무래도 뻘이나 이런 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좁깃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넘어지기니까.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뻘이 많지 않습니까? 갯벌에 푹 꼽아 놓고 이제 막 조개 막 담죠. 그게 편한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 꼽히니까 이런 건 놔두면 이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U자형보다 이런 게 많이 사용되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담고 그죠? 고기도 담고 뭐도 담고. 그래서 청동기의 유행은 청동기고 평저형이고 동해안 집탐리 이런 데서 이제 발견됩니다. 주로 동해안에서 발견되고 집탐리 대표적인 집탐리가 있죠. 자, 신석기 주거지 이렇게 보시면 모습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인들 이렇게 뭐 돼지도 키우죠. 뭐 농사도 짓습니다. 농경 밭이 큽니까? 이 정도면 뭐 사람 몇 사람 있고 그러면은 뭐 한 20-30평 되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텃밭 경작이다. 어로생활 계속 하고 있죠. 어로생활 수렵 채집 그죠? 농사도 반, 어로도 반 이렇습니다. 자, 주거지 유적이 있는데 서울 암사동 주거지가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주거지는 1층은 이제 빗살무늬, 신석기, 문화, 그죠? 유물 이런 게 발견되고요. 2층에는 이제 빗살무늬, 청동기가 이제 같이 발굴이 되는데 민무늬 토기는 이제 청동기 토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 때 고인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고인돌 이런 건 발견 안 됩니다. 서울 암사동. 3층에 이제 백제문화 이런 게 발견됩니다. 양양 오산리 집터는 이제 신석기 최고의 집터 유적지죠. 최고로 된 얼굴 조각상하고 백두산계 이제 흑요석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이제 들어가죠. 드디어 이제 금속 시대가 열립니다. 청동기는 금속 시대라도 뭡니까? 농기구는 뭡니까? 석기입니다. 석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엄청 비싸요. 금입니다. 금 거의 요즘 금값이에요. 이걸로 농기구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도구뭐 만들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무슨 도구죠? 뭐 전쟁용 뭐 칼이나 전쟁용 도끼 뭐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기용,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의기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근데 그냥 뭐 생활 도구로는 못 만듭니다. 비싸서. 생활 도구로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머리에 담아 두시고 이제 청동기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절대 뭐가 없었다? 농기구 이런 거 없었다. 그죠? 청동제 농기구 없었다. 금속제 농기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동기 그러면 BC 이제 20세기부터 15세기 사이입니다. 신석기는 이제 BC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 그죠?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석기는 약 BC 8000년경, 청동기는 BC 20세기, 그러니까 한 2000년경쯤에 시작된단 말이죠. 단검왕금이 2233년인가? 그죠? 뭐 그때쯤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BC 20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청동기가 문화가 이제 발생되었다. 이 단건 왕금이 이제 나라를 고조선을 세웠을 때가 BC 2333년입니다. BC 2333년이니까 그죠? 이쯤 되죠, 그죠? BC 24세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 자, 청동기는 북방계통의 요령식이 들어옵니다. 요령식. 이거는 몽골계 오르도식하고 황하유역의 은주계열의 청동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비파형 동검은 그죠? 그래서 북방계라서 뭐 대구, 문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있고요. 청동기는 민무늬 톡이 있는 예맥 쪽이 됐죠. 그래서 신석기인이 빗살무늬 톡이인 고아시아족과 같이 결합해서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청동기는 처음에 이제 덧띠 세기무늬 토기하고 덧띠 세기무늬 토기 나오는데 빗살무늬 토기하고 덧띠 세기무늬 토기가 약 한 500년간 공존하다 점차 청동기를 이행합니다. 앞으로 되겠습니다. 덧띠 세기무늬 뒤로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BC 7, 8세기가 되면은 7세기에서 8세기경에는 이제 벼농사가 나옵니다. 중국 남방 지역에 벼농사가 이제 본격화되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서남해안 지역으로 이제 벼농사가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한다. 청동기 때. 그죠? 벼농사의 시장은 청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이죠. 이 비파형 동검은 만주 요령하고 한반도 전반에 분포합니다. 한반도 전반에.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죠. 보여주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죠?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그죠? 그래서 거미, 고비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미송리식, 고인돌, 그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청동기 때 이제 벼농사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농기구는 여전히 섞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농기구는 여전히 섞이다. 농경 생활이 발달합니다. 농경이 발달합니다. 농경이 발달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옵니다.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사유재산이 발생하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합니다. 즉 지배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그죠? 경제력 있는 자에게 경제력 없는 자는 예속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이 발생한다. 자,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여주 흔남리, 부여 송국리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벼농사 흔적이 나와요. 뭐 타나미 같은 거 출토되죠. 자, 쌀, 보리, 콩 등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재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천의 화금리 보면은 대규모 쌀창고 유적이 발견됩니다. 대규모의 쌀창고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이제 소규모 쥐락지, 강가의 소규모 쥐락지는 청동기 시대 오면 대규모 쥐락지로 바뀌죠. 그러면서 산간이나 구릉지로 옮겨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배산임수. 배산임수 풍수지리는 아닙니다. 풍수지리는 아니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제 물이 있으면 땔감 구하기 쉽고 물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산 임수 지형에 이제 취락지가 형성이 됩니다. 한호와 목책을 세우죠. 외적 방어를 위해서 이제 한호와 목책을 세웁니다. 이런 게 이제 울산의 금단리하고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되죠. 움집은 이제 지상 가옥화가 돼요.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움집이 주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땅 파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화덕은 이쪽으로 벽면 한쪽으로 갑니다. 벽면 한쪽으로. 저장 구덩이는 또 집 밖에 만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춧돌과 칸막이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청동기 시대 때도 원형 집터도 나옵니다. 나오기는. 근데 뭐 이 주류는 아니겠죠. 뭐 이때도 청동기 시대 때도 뭐 거의 다 이렇게 직장 방향의 집터를 구성하는데 이 정도까지 이제 뭐 경제력이 안 되는가 뭐 대충 뭐 조그만하게 뭐 짓고 사는 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살기도 하고 이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때 딱 이게 신석기에만 쓰이고 안 썼을 것이다 이런 단정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 놓았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사람이 좀 더 이제 너른 터에서 살 수가 있었다 이런 거지.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뭐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집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대저택 같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단칸방에 뭐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석기 시대 때는 다 이런 데 살았다. 다 뭐 움집 조그만한 데 살았다. 그렇죠. 조금 더 커졌다. 그죠? 부자들은. 그래서 계급, 자기들은 조금 더 계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좀 빼면 좋겠네요. 어쨌든. 원형 집터도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죠? 원형 집터도 없을 수가 없죠. 나옵니다.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입니다. 석기. 청동제 농기구 없죠. 금속제 농구 없습니다. 설사 청동제로 만든 농기구처럼 생긴 게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괭이 같은 게 발견되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괭이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금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만든 거예요. 장식품 내지는 권위의 상징이겠죠. 자, 내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늘에 빌기 위해서, 그죠? 군장, 정치적 지배자가 이런 의기를 만든 겁니다. 설사 이게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농기구는 절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반달 돌칼이죠. 추수입니다. 벼 자를 때 쓴 거죠. 홈자기, 유부석부 있고 바퀴날 도끼, 환상석부 있죠. 반달 돌칼, 반월석도라고 하죠. 뭐 이런 게 이제 농기구 또는 이제 그 도구가 있었죠. 그죠? 자, 청동기의 이제 대표적 무덤은 이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이렇게 고인돌. 위에 덮개돌이 있고 밑에 이제 받침돌이 있습니다. 받침돌. 받침돌이 있고요. 위에 덮개돌이 있죠. 바둑, 이건 탁자식이라고, 바둑판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고인돌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수십 톤이 나가는 게 있답니다. 몇 톤에서 수십 톤. 수십 톤이 뭐 몇 사람은 끕니까? 힘듭니다. 그죠? 적어도 몇십 명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수십 톤이 뭐, 몇백 명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몇백 명.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낑낑대고 막 끌어올린답니다. 그래서 놓고 흙을 파내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 짓는다는데 지성묘죠. 그죠? 밑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매장이 되고 그죠? 사람이. 이걸 볼 때 이게 뭐 돈이 없거나 힘이 없었으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자, 그죠? 정치적 어떤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 계급, 지배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과 권력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청동기 사회가 계급 사회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계급 사회였다. 그리고 뭐 전 세계 40% 이상이 강화도, 화순, 고창 등에 이제 분포한답니다. 고창 등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청동기 지배층, 청동기를, 그죠? 지배층의 껴묵거리, 여기다 껴묵거리 같이 넣었단 말이죠. 그죠? 사후에도 사용하십시오. 이러면서. 청동기를 들고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뭐 이랬겠죠. 그래서 넣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물 유적지입니다. 그죠? 유적 있습니다. 청동기에 어떤 이런 거 있죠. 나오죠. 이 뭡니까 이게? 요 그림 뭡니까 이게? 암각화입니다. 암각화. 울주 반구대에 있는 암각화죠. 뭐 고래도 있고요. 동물 등이 있는데 뭐 작살에 꽂힌 고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여기에 지금 침식대가 뭐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존 문제가 대두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는 폐총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산간이나 구릉지로 이게 옮마 갔는데 좀 나오기 힘들죠. 그죠? 지락지가. 산간이나 구릉지로 간다. 그죠? 강가나 바닷가에 가까운 데 있어야 뭘 잡아먹고 거기 근처에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까지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민물이 톡이 막 하는 거에다가 막 담고 올라가면 사람 죽습니다. 거의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폐총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어로생활이 뭐 감소했다 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로생활이 감소했다라기보다는 그죠? 이 해안 지역으로까지 청동기가 보급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죠? 산간, 구릉지 여기까지는 이제 청동기가 보급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동기가 발견 안 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청동기가 발견 안 된 데서 폐총이 나오더라도 이거 청동기 폐총이 다 라고 뭐 탄소 연대 측정 완전히 정확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다 빼고요. 자, 어쨌든 어로생활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총 거의 안 나오니까. 자, 암각화 나오죠. 암각화. 청동기 시대 암각화입니다. 울주 반구대에서 고래. 그래서 옛날에 울주 반고대 이렇게 외웠습니다. 잘 안. 고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국보제 285호고요. 동물과 작살에 꽂힌 고래 등이 여기 새겨져가 있습니다. 보존 문제 등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울주 천진리 제1암각화에서 신라 명문과 기하학적 무늬가 이제 새겨져 있는 암각화가 발견되고요. 제2암각화에는 이제 동물과 사냥예술 등을 나타낸 그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고령의 알터바이에는 동심원, 십자형, 그 다음에 삼각형 같은 뭐 이런 게 무늬가 나타나는데 뭐 기하학적 무늬라고 하나요? 기하학적 무늬입니까? 어쨌든 뭐 동심은 뭐 태양, 십자는 뭡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죠?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고령의 알터바인데 여기 이제 옛날엔 장길이라고 했어요. 고령 장길이 했는데 자꾸 지명이 바뀝니다. 지금 양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길이에서. 이런 게 지명 바뀌기 제일 힘들어요. 지명도 바뀌고 연도도 자꾸 바뀌고 한 번씩 가다가 뭔가 이제 다른 이제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면 이제 연도를 또 바꿔야 되겠죠. 연도를 출제하지 말든가. 그죠? 이런 게 참 이제 이게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는데 좀 힘든 점이죠. 그래서 연도 바뀌면 또 막 찾아야 됩니다. 또 지명 바뀌면 지명 또 바뀐 거를 냅니다. 고령이 안정동 이래 가지고 장길이 보면 없어요. 왜 없지 하다가 그냥 양전동 너무 엉뚱하게 쓰고 노는 거죠. 그래서 고령의 양전동이다. 고령 알터바이 보시면 되고요. 017포바이는 최대 규모. 그 다음에 토기는 덧띠 세개무늬 토기가 청동기 최초로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서 이제 민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송국리식 톡이 나오죠. 붉은 간톡이 나옵니다. 붉은 간톡이, 그 다음에 공길이형 톡이도 있고요. 기타 구멍무늬 톡이, 팽이형 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톡이 있지 않습니까? 미송리식 톡이.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톡이 미송리식,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뭐 비파형 동검, 고인돌. 이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그죠? 해두시고, 미송리식 톡이 청동기다. 야요이, 미송리식 톡이는 일본 야요이 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만 해도 왜죠? 왜 그냥. 그 외 청동기 무덤, 돌널 무덤, 석관묘, 돌 무지하게 묻은 적석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 BC 5세기경이 되면은요, 철기가 유입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철기가 들어오느냐, 중국의 전국시대 철기가 유입이 됩니다. 은주철기가 아니죠. 전국시대 철기입니다. 5세기, BC 5세기경입니다. 자, BC 5세기경입니다. 널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때 널무덤에서 청동기 유물하고 철기 유물이 같이 나오죠. 철기는 은주철기가 아니고 전국시대 철기입니다.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청동기 이제 의기화 되겠죠. 주로. 독자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거푸집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청동기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세형동검 의기화되면서 비파형 동검은 세형동검으로 바뀌죠. 거친 무늬는 잔무늬 거울로.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출토가 됩니다. 옛 마한지역, 특히 영산강과 금강지구에서. 준왕이 이렇게 위만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한 지역으로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촉이 마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세력인지 싶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형동검 막 만들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세형동검이 막 나타나는 거죠. 야, 원래 이런 강화했던 고조선의 그죠? 영토는 이제 이렇게 축소되었죠. 이렇게 이쪽으로 축소되어 내려온 거죠. 징계 침입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대동강 쪽으로 그죠? 대동강 이동했다가 또 위만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쫓겨 내려온 거죠. 영산강 지역 쪽으로. 그래서 요 세력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동강 평양보다는 이제 옛 마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답니다. 세형동검은 특히 여기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대동강 쪽 이것도 있겠죠. 세형동검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것은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한번 징계 침입으로 축소됐다가 또 위만 정면으로 또다시 내려온 여기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뭐 이런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면 말고요. 역사는 추론 아닙니까? 사실에 의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기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옛 마한지역, 영산강, 금강지역 특히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푸집이 나와서 독자적으로 청동기의 독자적인 제작이 가능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철기 농기구가 사용이 되죠. 철기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벼농사는 더욱 발달하는 것이죠. 벼농사 많이 발달합니다.
변호사가 엄청 발달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수지도 막 축조가 돼요. 저수지 같은 것도 막 축조가 되고 우경이 시작됩니다. 그죠? 우경이 시작. 그러니까 철기 농기구가 등장하죠.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철기 시대 가면은 비로소입니까? 비로소죠. 비로소 금속 농기구가 출현하죠. 언제?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금속 농기구는 없었다. 자, BC 2세기 되면은 사만 지역에서 벼농사가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수전농업이죠. 벼농사는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저수지가 확대가 되고요. 김해에 벽골제, 벽골제가 김해입니까? 어딥니까? 그죠? 이런 게 나오죠? 막 나옵니다. 김해 벽골제 맞네요. 밀양의 수산제. 이런 게 막 만들어지죠? 제천의 의린지. 그죠? 상주의 공금지 이런 게 막 저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철기시대다. 그러면 이때는 사만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만, 그죠? 남방지역에 사만지역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남부, 그죠? 요 지역이 아니겠는가? 지상식 주거가 일반화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 장방형의 지상화된 움집은 더욱 발달해가지고 지상식 주거가 이제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지상식 목조 가옥이 나옵니다. 목조 가옥이 나오면서 이제 붓두막하고 온돌 장치가 나와요. 붓두막에 이제 불 피우죠. 그래서 온돌이란 온돌, 그죠? 고렐라 가지고 온돌 이렇게 만드는 온돌 깔고, 그죠? 그래서 온돌 장치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나라죠, 그죠? 온돌 장치. 그리고 여자형 주거 나옵니다. 여자형 주거니까 출입구 시설이 막 갖춰지죠. 철자형, 여자형 주거 나옵니다. 그리고 삼한에 반움집과 깃털집 등이 있었습니다. 주거 형태로.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되면 이제 중국과 교류가 확대가 됩니다. 이미 청동기 시대인 고조선, 단군조선 시대에 이미 원거리 교육을 해요.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철기 시대가 되면 더욱 교류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화폐를 보면은 이제 명도전, 말량전, 오수전, 왕만전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명도전 제나라, 연나라에서 썼고요. 말량전은 진나라, 오수전 한나라, 왕만전 신나라에서 주로 썼습니다.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철기시대 보면은. 그래서 이런 화폐가 나타났던 것은 중국과 교류가 확대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명도전이죠. 그리고 문자가 전래되었다. 그죠? 창원 다오리에서 붓 발견, 목감 발견 이런 거. 그리고 진과 최초의 한자 전래 기록물이죠. 청동기의 군장국가는 연맹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이제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부여 같은 것도 연맹왕국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연맹왕국 되고 사만 쪽도 연맹왕국이 탄생하겠죠. 군장. 그래서 연맹왕국이 된 왕국은 이제 외세의 침입에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군장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더 큰 외세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철기 이런 창 같죠, 이런 거는 일종의 창 비슷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철기, 농기구 등이 만들어집니다. 쇠반달돌칼, 쇠도끼 이런 거죠. 쇠낫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만들어집니다. 자, 기타 이제 모습인데 이제 무덤은 이제
널무덤이 유행을 합니다. 토각묘. 그리고 돌덧널무덤도 유행합니다. 돌각묘, 석각묘라고도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돌꽉이라고 한답니다. 석각묘입니다. 동무덤도 유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로생활도 나타나죠. 배총, 철기시대에 배총이 좀 나타납니다. 성산배총, 창원에요. 그 다음에 김해, 양산, 웅천 등의 배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동기에 비해 어로생활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기는 철기시대는 검은 간토기죠. 청동기에는 붉은 간토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르다. 이는 검은 간토기다. 덧띠토기가 유행하더라. 김해 배총에서 왕만전, 단함이 이런 게 뭐 출토되었다. 그죠? 그리고 김해는 또 뭐 석기든 뭐 간돌칼, 돌화살촉 이런 게 막 출토가 됩니다. 이때 이걸 뭐 실제로 이제 무기로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니까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썩지 않습니까? 쇠는 잘 녹슬잖아요. 그래서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식되지 마라. 영원히 쓰라고 뭐 돌칼을 만들어서 부장품으로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경남 김해 무게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유, 이번 시간도 벌써 끝났나? 뭐 이런 거죠. 벌써 끝났네. 야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